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에지시스템 마스터와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간에 있었던 시장의 변동성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지금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은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포지션도 함께 가져가는 시간 되실 겁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과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도 정말 시장이 오늘 정말 변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드가 하락폭을 거의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1292.3달러, 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가 또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일부 마무리할 때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까지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단기 급등이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869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43%가 상승한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채가 이 정도의 상승세라면은 큰 상승폭이죠. 저희가 일부 마무리할 때는 0.1, 0.2%의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0.12까지 오르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6-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채까지 지금 좀 변화된 흐름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종목군에서 워낙, 예상치 못한 그런 흐름도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지시스템 2부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잘 대응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신호를 주셨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신호였나요? 네, 오늘 신세계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메인 포인트 보여드렸던 것들 실질적으로 쏴드렸던 시간부터 해서 같이 한번 모니터링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또 못 보여드렸던 부분까지 오늘 또 상세하게 또 확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송준식 해설위원님, 네. 일부에서는 골드가 요동치더니 지금은 또 유로가 움직이고 국채까지 움직인단 말이죠. 저는 드라기 총재의 마음속에 좀 계속 가고 싶어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네. 선택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냥. 어떤 선택지요? 그러니까 축소에 대한 발언을 이 정도 그렇죠. 유로 강세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못하죠.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다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옐런 의장 멘트가 한 30분 동안 이어질 텐데 네네. 여기서 별 반전 없이 끝난다면 선택지 하나가 완전히 지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안전자산은 불을 뽑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안전자산 지금 국채가, 국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지 저도 몰랐거든요. 네, 엔화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죠. 엔화도 함께 오르고, 네. 골드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와 옌까지 이 안전자산, 소위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도 참고를 해 보실 부분인 게,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라는 멘트나 힌트를 지금 얻은 거예요, 시장은. 왜 그러냐면 지수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간간히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수도 저도 이런 상승세는 또 어제는 좀 눌렸는데 오늘 2450선을 지금 돌파를 하네요. 2450.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유로는 지금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일단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골드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는데 1294달러 선은 완고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물 기준으로 19를 찍으면서 126-19.0을 찍으면서 금리 수준이 2.18에서 2.175 18이 열렸죠. 이런 걸 열렸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2.18은 지지 라인이 아니라 금리 수준으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 원달러와 비슷하게 채권은 금리 수준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지 저항이 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계산이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지지선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에지시스템 마스터님 이전에 신호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직접 지금 좀 보여줄까요? 네네.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이 이제 서울경제TV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제가 머리를 좀 올리고 왔어요. 좀 달라지신 모습에 잠시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지금 신세계 시스템으로 저희가 메신저로 신호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9시 36분 22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선에서 대한 공격 매도 포인트를 보내드렸고요. 1300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제가 장중에 아까 1286.3을 돌파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 갑자기 매도 포인트를 여기서 드렸었다, 돌파 매도를 드렸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1286.4에 드렸어요. 돌파 포인트로 매도로 보셔라. 여기를 돌파를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골드는 뚫어주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소 15틱 이상의 강한 틱수로 뚫어줄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파 들어간다. 매도 포인트를 따라서 추세 방향으로 빠르게 들어가시고 청산 포인트 최소 15틱 이상에서 청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거의 1분 안에 강수익을 10%가량 내신 거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63에서 아래 저가 1.5까지 지금 약 48틱가량 떨어짐으로써 딱 정확히 10% 정도 되겠네요. 수익 포인트를 드렸고 위에서 1300선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강수익 보셨고요. 또 길게 끌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딱 제가 100틱 정도 안에서만 청산을 하셔라. 길게 끌어가시더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그 추세 강하게 나온다. 그 추세를 지금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또 확인도 한 거잖아요. 신세계 통해서 에지시스템 마스터의 이 신호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좋은 전략을 또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업앤다운 시간을 했는데 그 뷰가 맞기도 하고, 지금 그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의 뷰도 함께, 오늘 시장, 저희 의견 참 좋은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좀 복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셨고, 골드 외에 다른 종목도 혹시. 다른 종목들이 밤새 좀 많이 터졌고요. 저희가 그래요? 방송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진입이 나왔다가 방송 중에 수익 포인트가 터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방금 보셨던 유로, 그리고
호주 두 종목에서 깔끔하게 수익 포인트가 터지셨고요. 그런 포인트들 한번 좀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8,400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이제 23일부터 드렸어요. 23일부터 드려서 8,400 오셨을 때 매도 포인트를 들어가셔라 네. 라는 부분을 드렸고요. 그걸 네, 유로입니다. 유로 포인트죠요. 네. 1.18400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앞에서부터 블로킹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 위에서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걸어놨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실 때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다만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매도 포인트를 드린 부분을 청산 들어가셔라. 기본적으로 15T 이상 50T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저점 8,000까지 떨어졌다가 강반등을 보였습니다. 8,000은 가격대 지지선이죠. 가격대 지지선에서 아예 저점을 만들고 튀어서 올라갔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제장에 보여드린 포인트, 지금 호주가 좀 강하게 터졌습니다. 호주가 네. 지금 14 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는데 7914입니다. 신세계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들어오신 분들 네네. 메신저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14에서 매도 포지션을 방송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주면서 15T 이상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익 포인트 가져가시기에 적절한 시점이었죠. 그 이후에 저희 수익 청산을 딱 끝내고 나서 또 강반등을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딱 저희가 수익 포인트를 깔끔하게 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의 이런 좀 지지저항 라인 개념 있잖아요. 좀 말이 길었나요? 예, 마스터님의 좀 지지저항의 그런 좀 레벨을 이렇게 짚어주는 부분이 사실 차트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지지저항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들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좀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좀 거래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개인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그냥 추세가 터지는 대로 따라가고 추세가 터지는 대로 보조 지표만을 의지하시면서 쫓아가시는 방식. 뭐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리딩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기관 트레이더들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상사에게 보고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단순히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기관 트레이더들은 명확하게 진입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를 상대 기관들의 진입, 예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해서 들어가는 게 기관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기관들이 과거에 진입했고 블로킹을 했고 혹은 매집을 했던 라인이 있다라는 게 차트상에 드러날 때 거기서 깔끔하게 진입 포인트 혹은 청산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기관들의 매매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차트만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리딩을 드릴 겁니다. 아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차트만으로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냐,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은 기관들이 참고하는 제1의 차트가 보조지표도 아니고요. 어떤 그냥 추세의 힘도 아니고 정확하게 차트에서 드러났던 상대 기관들의 진입 포인트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진입했던 흔적은 보조지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나요? 없어요. 보조지표에는 절대로 다른 네. 기관들이 진입했던 흔적은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기록은 차트 자체에 남아있고요. 차트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 스캔을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진입 포인트가 세게 나왔던 부분들만 캐치해서 저희가 그 포인트들 중심으로만 설계를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매매 포인트를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의 매매 포인트 해드렸던 복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나오는 포인트도 알려드리죠. 네. 네, 그리고 옐런 의장 지금 연설 문서가 전체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뭐 경제나 정책 전망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안전자산들이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네. 금융 위기 이후 규제 체제를 옹호한다.
지금 트럼프 정부와는 반대되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죠. 예, 금융 규제 완화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옐런 의장은 규제 체제를 옹호한다. 여기서 저희가 또 얻어야 될 힌트는 2월 달에 연임을 할 것인가? 연임을. 그리고 본인 의사가 또 이렇게 나온다면 네. 연임을 못 한다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매매 포인트를 드렸던 호주 7948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지금 터졌습니다. 네. 네, 터져서 지금 수익 포인트 내려가지고 있고요. 함께 볼까요? 지금 10틱 넘게 내려갔기 때문에 청산 신호는 미리 드립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이미 10틱 넘게 찍었기 때문에 청산 신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네. 네, 지금 48 기준으로 약 7틱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애 저점은 지금 11틱, 10틱을 넘겼죠. 네. 네, 호주는 기준 틱수 10틱입니다. 네. 7948에 이제 매도 관점을 보신 거잖아요. 네, 매도 포인트를 드렸고요. 지금 네. 이제 청산 신호 가져가시면 되겠죠. 네, 지금 7940대까지 좀 떨어진 이 가격대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딩도 함께 들어보니까 좋네요. 호주 달러까지. 지난번에도 호주 달러와 또 다른 종목이 뭐였죠? 함께 좀 좋은 그 매도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포인트를 워낙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지난번에도 호주 달러에 대해서 네. 좋은 신호 함께 해주셨어요. 네네. 호주 달러에서도 드렸고, 이제 네. 골드에서도 많이 드렸고, 오일에서도 많이 드렸었죠.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네. 지지저항의 중요 포인트를 다 터치를 하는 상품들을 네. 골라서 사실 매매를 하면 되니까 네. 예, 그죠. 정확히 예. 말하면은 메인 상품들이 가장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단타 트레이딩이 가장 많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본 거래상으로 딱 종가의 청산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일반 주식장의 종료 시간, 그죠? 네, 그 포인트에서 청산이 쭉 나온다는 거는 기관들이 퇴근하면서 청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뜻은 그쵸. 데이 네. 트레이딩 물량이 선물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제가 공간 설계라는 부분을 자주 표현을 드렸는데 추세를 보실 때 추세만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어디서 반대 기관들이 진입 들어올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인지라는 부분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저희 1사에서 매도를 치고 나서 꺾여서 올라갔는데 이때 지금 매수를 쳐서 올린 기관들이 있겠죠. 그럼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청산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지금 7948 부분에 강하게 블로킹을 쳐서 들어갔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관찰이 되는, 그죠? 저희만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기관들이라면, 차트를 존중하는 미국 기관 트레이더라면은 반드시 이런 포인트를 전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물량들을 반드시 여기다 청산 블로킹으로 걸게 되겠죠. 네, 그럼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던 추세가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급격하게 꺾이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산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아셔야 반드시 추세를 먹어 들어가실 때도 어디서 꺾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휩소, 어떻게 보면 페이크 신호다라고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관들은 여기를 보고 청산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저희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자들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부터 볼까요? 오늘 5921님 보내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뭐 차트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말씀해 주실 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잡을 때는 어떻게 뭐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일단 중요한 지지 저항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일단 네, 차트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지지 저항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관들이 블로킹 형태로,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딜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대량 물량이 특정 단가에 걸려서 매수 홍산 혹은 매도 청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블록딜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식의 방식들이 차트에 기록되는 게 차트의 연속적인 지지 저항입니다. 보시면은 7948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저항 포인트를 통해서 해당 포인트에
블로킹 물량이 있었다. 대량 물량이 걸려서 더 이상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았다. 그리고 그 후에 매도 추세로 큰 흐름상으로 꽂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기관들도 모두 다 참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매수를 지속적으로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매매를 하기에는 자금적으로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굳이 다음 여기에 지지 저항 포인트가 있는데 돈으로 그 포인트를 밀지 않고요. 여기를 굳이 깰 수 있다면은 가치 평가의 새로운 반영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매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장 초반 매집 혹은 아예 차트상에서 큰 추세를 그리면서 나오는 매집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매집 포인트들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기관들이 여기서 평균 단가를 형성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피해서 매매를 하는 게 자금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지지저항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지저항을 또 궁금해하셨는데 AG 시스템 마스터만의 그런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491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진입 가능한 종목과 포지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함께 또 시장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뭐 이전에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금 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선물인 오일, 천연가스, 구리 이 세 종목들 외에는 현재 지금 옐런 의장 발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통화 종목들 그리고 금융 종목들은 포지션을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부터 12시까지는 웬만하면 다른 금융 종목 포지션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상품 선물을 위주로만 세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포인트 부분은 지금 바로 신세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메신저로 확인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에 보통 몇 번의 포인트들이 나가나요? 저는 한 번에 10종목가량을 20개 정도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을 다 20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10종목들을 포함해서 총 20개 정도를 총 드린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20번 되겠습니다. 정도의 진입과 청산이 네, 진입과 청산에 대한 포인트를 드린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포인트 터치가 안 들어온다. 그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터치가 들어오지 않는 횡보장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깔끔하게 저희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터치하고 공격적으로 올라온다. 그럴 때 진입을 하시고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는 같은 장에서 날 더 좀 빛나는 그런 좀 거래 방식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죠. 공격적인 차트가 움직일 때 매매 포인트가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저희의 매매 포인트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옐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뭐, 딱히 이렇게 짚어볼 말이 없다는 거죠. 네. 규제 체제 조정 필요 없다. 이 말이 좀 가장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규제 체제 뭐요? 규제 체제를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대폭 또 조정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트럼프 정부는 완화를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트럼프 정부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유로가 다시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 드라기 총재의 그 고민이 점점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남았는데 연설문 수정을 몇 번 좀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올라가기 전까지 고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왜 그래요? 6월 달에 한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지금 22에서도 그건 실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지금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모든 연설문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멘트는 모두 삭제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두 삭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유로 강세에 대한 지금 이런 시장 흐름이 굉장히 그 관계자들은 좀 민감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민할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네. 지금 제 관점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드라기 총재가 수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총재나 연준 의장급들이 본인들이 준비했던 발언들을 아예 지우고 수정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몇 시간 만에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내용들은 갖추되 거기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약화와 강화 그죠?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원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유로가 치고 올라갔었는데 분명히 그 내용 부분은 포함은 돼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을 해지하는 추가적인 발언들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약하게 하는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거다. 제 생각에는 아예 그런 정책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지금 잭슨홀의 주제에 대한 그냥 의견만 그냥 네. 넣어놓고 네. 아예 정말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한 얘기들이 지금 옐런 의장처럼 이렇게 별 변화 없이 타이밍을 뒤로 미룰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잭슨홀의 그 주제가 역동적인 네. 경제, 네, 건강한 금융시장에, 건강한 금융시장에 대한 네, 그 영향. 전체 예. 빅 주제에 맞는 그런 기조에 맞는 그런 연설만 하고 갈 수도 있다. 그게 네. 또 핵심 내용은 지금 네. 옐런 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규제에 대한 토론을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금융시장에 대한 네. 규제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으로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은 다음 주 이제 GDP와 뭐 비농업 부분 이제 지표들로 이제 그죠. 모든 월초니까. 예, 네. 촉각은 이제 시장 포인트는 네. 다 넘어가겠죠. 네. 예. 이 지금 잭슨홀이 어떻게 또 마무리되느냐에 이어서 또 월초에는 중요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시장이 월초가 상당히 궁금해 9월달 보이네요. 사실 네. ECB와 FOMC가 9월 7일 날 있고 네. 9월 20일, 21일이 FOMC인데 네. 여기에 대한 마지막 근거가 이번 월말과 다음 달 월초 지표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정책 방향을 여는 새로운 좀 첫 단추입니다라고 네, 제가 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맞아요. 이제 9월이면은 이제 정말 하반기인데, 정말 하반기 이 시장에 대한 신호,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을 저희가 또 시작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1시 30분 이제 2부 중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금리 인상 부분은 올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처로 자산 축소 방식을 내세우는 게 옐런 의장의 방식이었던 거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보였었죠,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옐런 의장이 네. 달러 인덱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달러 인덱스 지금 폭락을 강하게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추가 달러 가격을 올릴 만큼의 강한 정책을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관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옐런 의장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치 상승을 꿈꾸는 발언들을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일의 관점은 하방으로 많이 빠져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오늘장의 가장 핫한 이슈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블로킹 상태죠. 지금 11시부터 계속해서 발언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동폭도 커지고 횡보세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관들의 매수 매도 관점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상품 선물이나 혹은 항생 등의 아시아장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항생을 잠깐 보여드릴 네. 텐데 저희가 아까 지금 모르셨겠지만 네. 전일장 포인트에 네. 27465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어요. 27465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려서 지금 틱수가 찍고 내려가서 지금 약 33까지 떨어졌다가 강하게 치고 올렸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려서 지금 강 추세상으로 큰 흐름상으로는 약 500틱 넘게 지금 큰 흐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장들이 계속해서 혹은 유럽장들이 통화 발언들에 주목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아시아장에서는 이렇게 또 큰 흐름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깔끔하게 큰 수익을 냈다는 점을 볼 때 혼조세가 있는 장에서는 오히려 빠져나오시고 깔끔하게 포인트가 관점이 정해지는 장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생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네. 일단 종목 자체는 다양성을 가져야
사실 저희가 해외 선물이죠.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는 국제의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서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을 골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을 하는 겁니다. 단일 시장을 거래한다면 미국장 하나만 거래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내 주식만 하고 국내 선물만 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해외 기관들은 다양한 국가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가들을 골라내서 거래하는 게 해외 기관들의 방식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국가들을 선택해가면서 깔끔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가장 기관들과 유사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에지시스템 말씀하는 기관들의 그 흐름. 그죠. 네. 기관이 모든 매매의 기초이고 기관들이 판단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모든 수익 데이터의 종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개인 매매 방식으로 작게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방식은 절대로 장기적 수익으로 누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관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는 이런 매매 패턴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해 오면서 큰 손실 없이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트레이딩 방식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가실 수 있다. 나이 들어서까지도 거래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해설위원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물망을 던져놓고 그 그물망에 들어오는 고기들을 잡아야지 낚싯대 하나만 띄워놓고 낚싯대 하나로 이렇게 뭔가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물을 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약간 네. 그런 거에 비유가 될 것 같은 게 나한테 맞는 시장,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게 사실 해외 선물 거래의 가장 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고 약간 다양성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네. 상당히 좀 인상 깊네요. 네. 스펙트럼을 넓게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송주식 해설위원님, 지금 네. 채권은, 그 상승세가. 채권은 네네. 역시 지금 2.18에 대한 네. 금리 수준 지지가 명확하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 트리거가 명확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옐런 의장이 그기에 대한 답을 이제 뒤로 미룸으로써 뭐 여기서 더 모멘텀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그게 따라서 지금 골드, 옌 똑같은 흐름을 좀 뭔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300선을 골드도 역시 못 넘고 1294선에서 지금 맞아요. 머무르면서 이렇게 가는 수준이고요. 네. 이 정도 흐름이 만약 12시 자정 넘어까지 이어진다면은 4시까지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4시까지는 쉬시고 네네. 예, 뭐 정말 포지션이 좀 많은 좀 구축이 좀 이렇게 많은 이런 중급 이상의 이런 트레이더들은 뭐 한 3시 반쯤 알람 맞춰놓아서 일어나서 또 다시 좀 보셔도 네. 충분히 좀 시장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세가 나왔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추세는 이제 4시 그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 관계, 시간 정리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 그 네. 저희가 시황도 이제 신세계 시스템으로 쏴드리는데 시황 관점에서는 이렇게 드렸어요. 기관 트레이더들은 이런 실시간 시황에 대해서 분석해가면서 가치 투자를 하기가 쉽지만 개인 트레이더들은 이런 시황 자체를 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날에는 금융 포지션 종목들은 쉬어가셔라.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시고 그렇죠. 쉬어가시는 게 예. 안정적이다. 오히려 거래를 장기적으로 함에 있어서 네, 이런 관점들을 시황에 좀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 때 포지션 갖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예. 네, 똑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오늘 네. 교육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사실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뭐 옐런 의장 혹은 뭐 드라기 총재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는데 주식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옐런 의장이 누군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간단히 좀 오늘 교육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기준금리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왼쪽 사진에 어떤 여성분이 계시죠. 네. 네, 지금 주식만 하시던 분들께서는 해외 시장에 관심이 없으셨다가 이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넘게 얘기했던 옐런 의장님이세요. 네, 옐런 의장님이신데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 그렇죠? 연준이라는 표현을 쓰죠. 연준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핵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FOM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연방준비시장위원회라고 하죠. FOMC라는 기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에 있어서 제가 저번 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가 해외 선물, 특히 금융 종목들의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결정을 하는 기구가 바로 FOMC라는 기구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중에서도 탑 수장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옐런 의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언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옐런 의장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에서 차후 금리 결정부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이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 결정의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통화 정책의 키워드를 얻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물은 미래 가치를 거래하는 종목이죠. 앞으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체크를 해서 여기다 베팅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오늘 계속 관심을 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전체 국가들이 많지만 유럽을 통틀어서 한 번에 정책들을 발표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라고 표현을 하는데 ECB에서 수장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드라기 총재입니다. 이제 드라기 총재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드래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억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이름이 특이하죠. 드라기 총재.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 경제 위기 때부터 계속해서 유럽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제가 오늘은 많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금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고 유럽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8년 2008년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2008년 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시행하다가 제로금리 시행 후 이제 2015년 12월이죠. 그때부터 다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했던 이유는 미국 경제가 호조로 가고 있다. 호조로 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금리 인상은 반드시 경제가 호조가 될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제로금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도 제로금리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아직 상방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오늘장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이죠.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완화 축소는 간단히 말해서 양적 완화가 일단 단어가 안 들어오실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를 드려서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이고 지금까지도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씩 줄이겠다. 즉 앞으로 경제가 호조세가 전환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금리 인상은 차마 못하지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부분을 금일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양적 완화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ECB 내에서는 엇갈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3월까지 인상이 있었어요. 3월도 인상이 있었고 이제 6월도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을 추가적으로 9월 달에 할 수 있느냐, 9월에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기존에는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6월에 딱 금리 인상을 마치고 나서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은 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그런데
9월 달에 인상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6월부터 트럼프 정부 실책으로 고용 지표 등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질 고용 지표 등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기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9월, 12월까지도 금리 인상은 어려운데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뭔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자산 축소 방식이었던 거고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옐런 의장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금리 그리고 연준 그리고 옐런 의장이 누군지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지금 신호를 주셨는데 수익 포인트가 9리에서 좀 터졌다고 합니다. 9리를 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9리 해주셨던 것 같아요. 9리와 그랬나요? 호주 달러였네요. 네, 9리에서 수익 포인트가 터졌었네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매매 포인트 보시면은 지금 25일자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9리는 3.0410이네요. 네네. 네. 지금 335 포인트에서 강 포인트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 상승으로 올라간 포인트 보셨고요. 네. 지금 약 410가량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율송산 신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50에서 들어가신 분들 수익 충산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또 역시 신세계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메신저 부분 확인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옐런 의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드라기 총재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사실 또 차트라든지 이런 시황에 많이 좀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제가 포커스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주식 시장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단일 시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매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시장이죠. 여기서 수익을 보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눈을 뜨시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시고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가능한 그런 넓은 폭의 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서 기관들과 같은 방식의 안정적인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계속 그런 부분을 기초 강의부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녹방을 보시더라도 캐칭을 하셔서 좀 스터디를 하시고 점차 갇혀있는 시장에서 넓은 시장으로 좀 넘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자, 오늘까지 또 강의도 해주시면서 실시간 리딩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 해주실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 일본에 투자를 받게 돼서 지금 다음 주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강의가 좀 어렵게 됐고 다다음 주 정도에 지금 제가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자주 회원님들을 뵙기 위해서 제가 또 오늘 원래 내일 바로 시청자분들 강연회 내일 저희가 강연회가 있는데도 열심히 나와서 또 오늘 제가 밤을 좀 새야 돼요,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그래도 나와서 좀 최대한 강의를 드리고, 또 매매 포인트 모니터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일본 출장 갔다 와서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와서 회사를 좀 더 성장시키고, 그 다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로 뵙고 좋은 소식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매매 포인트도 말씀해드렸고 방송 전후로도 항상 또 바쁘시고 시장 분석을 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사실 차트가 많이 움직여졌어요. 어떤 경제지표 발표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실상 많은 차트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는 좋았던 게 터치가 많이 나오면서 매매 포인트들이
전전 방송보다 훨씬 많이 터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회원분들께서,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회원이라는 발언을 하는데, 제가 또 서울경제 TV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혼동을 하는데, 예, 시청자분들, 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시스템 마스터님, 이렇게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시장 변화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먼저 볼까요? 자, 골드 먼저 보도록 하죠. 골드가 이전보다 다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승세가 크게 나왔네요라고 했던 그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듯해요. 1,296.2달러까지 전거래일 대비해서 0.75%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한 시간도 안 된 이런 흐름에서 위아래 진폭이 정말 컸죠. 자, 골드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현재 시세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는 송준식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강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장중 신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188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 대비해서 0.56%, 57% 정도의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로 흐름을 두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 여부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은 좀 자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축소에 대한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첨언을 해드렸어요. 자. 네, 제가 아까 이제 골드가 하방으로 내리 꽂을 때. 네. 청산 포인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시라. 돌파를 보시고 나서 또 빠르게 가져가시고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지 마셔라. 그리고 1300포인트에서 길게 매도하시는 분들도 청산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매도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일 때 많은 분들께서는 매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다면 특정 경제지표에 의해서 많은 기관들이 몰려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차트를 움직이는 기관들의 돈은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면은 단순히 한두 개 헤지 펀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매수 포인트에 대한 강청산을 보냈을 때 폭락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가치평가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청산 신호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강하게 양봉이 터지고 강하게 음봉이 터지고 할 때 단순히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해진 매매 포인트대로만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청산 포인트 혹은 강하게 양봉 혹은 음봉이 터졌을 때 이때는 오히려 한두 기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포지션을 리스크 관리상으로 청산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시장 변동성 안에서 또 실시간 리딩과 문자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8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상당히 지금 경제 지표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두 분이죠. 옐런 의장 드라기 총재가 동시에 발언을 하는 날이 쉽지는 않은데 또 이런 날이 있음으로써 차트가 새롭게 가치평가를 정립하고 기존에 쌓여있던 횡보 물량들이 깔끔하게 터져주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가치평가가 새롭게 반영되는 날에 매매 포인트들이 새롭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 가치평가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이 나올 때는 이때는 해당 금융 종목들은 나오시고요. 다음 주에 매매 포인트가 수십 개 많이 형성됩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골라서 저희는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는 오히려 이제 매끄러운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날이 터지면 오히려 저희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송준식 해설위원님도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잭슨홀 1년에 한 번 있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들어오는 뉴스들, 시황들, 그리고 어떤 두 수장들이 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험치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시장 뭐 끝까지 꼭 지켜볼 필요는 없겠지만 내일 들어오는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매매에 좋은 좀 이렇게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주말 내에 쉬시면서 이런 해외 뉴스들 좀 집안에서 편하게 또 정리를 해 보시면은 그 다음 주에 있을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과 그리고 이 잭슨홀은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 흐름도 함께 좀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말 내 뉴스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함께 많은 내용들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신세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